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정말 미미한 거래량으로 인한 타격은 이미 분양시장에도 그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하락장은 2차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색할 정도로 이건 그냥 단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일어난 체인이 엉켜버린 물림 현상이 아니야. 그냥 체인 자체가 끊어져 버린 것이. 그만큼 2차 하락장이라는 말을 붙여서 단기적인 사이클로 치부하기에는 앞으로 집값 하락세 궤적이 이어갈 장기 레이스. 집값 추이는 갈수록 쇠약해져서 결국엔 피니시 라인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뛰는 도중에 넘어질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의 버블을 능가하는 장기 침체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단지 부동산 전체 지형도를 바꾼 것을 넘어서서 집값 정상화라는 모두의 바람이 담겨진 염원에 가까운 생각들이 실제로 이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었는데 현실에서 실현이 되는 부동산 집값의 대패러다임의 전환이 2024년도 새해에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간단히 말해서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아예 진입할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던 철벽 방어진이 깨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이제 누구나 어느 정도 틈새를 보면서 진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까지 집값 시세는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런 쎄한 분위기를 가장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는 곳이 바로 건설사들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터지고 있는 미분양 잔여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표류하는 악성 미분양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197가구에 대한 무순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경쟁률이 그리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문화의 파크자이 분양 당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까마득하게 보였다는 웨이팅 줄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벌써 2차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에서 152세대가 나왔었는데 그 물량을 전혀 털어내지 못했고 30세대만 소화를 했죠. 그래서 다시 122세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도 대거 뛰어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무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무한궤도로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 이젠 서울도 분양가 부담에 대한 압박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무작정 직진했던 사람들도 엄청난 부담감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죠. 고금리는 뭐 둘째치고 일단 주변 시세가 받쳐주질 못해. 턱받이가 안 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많잖아. 애기들 밥 먹는 거 보면 이거 뭐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많잖아요. 지금 분양시장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서울 매머드급 단지 당첨이 돼도 이거 뭐 축하받을 일이 아니야. 같이 걱정을 해줘야 돼. 야, 너 그렇게 험난한 가시밭길 어떻게 갈래? 그냥 요즘 신축 아파트 당첨되신 분들 얼굴에는 기쁨보다 수심이 그득그득 한가득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해약 사태가 본격 벌어지고 있는 건 2024년 부동산 시황 자체가 거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버블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그걸 미리 감지하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시 못하거든. 무의식이 보내는 일종의 긴급 시그널인데 대부분 이걸 무시하는 바람에 사달이 나는 거죠. 지금 딱 서울 분양 시장이 이런 모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코반 서미트 무순위를 진행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 48가구 또 무순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경쟁률이 그리 시원치 못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대형 건설사에서는 기프트카드 같은 걸 수분양자에게 제공을 하는데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그리고 중도금 30% 무이자, 대우건설이 옵션으로 내놓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금리 안심보장제, SK에코플랜트는 환매 조건부 분양을 앞세워서 미분양이라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노빠꾸, 더 이상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분양 전쟁을 셀프로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해법은 제시가 안 된 거죠. 바로 가격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가격 단가가 애초에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뛰기 할 엄두가 안 나.
심지어 영끌들도 자금을 동원하기가 빡빡해서 서울 신축은 접는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5년 이후의 시세까지도 다 녹여놓은 핵융합을 해놔서 이거 자칫 잘못 분양받았다가는 스위치 누르게 되면 그냥 자산 붕괴로 터져나갈 수도 있다는 공포감 지금 주고 있잖아요. 현재 부동산 시국은 그대로 집값 하락 추세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고분양가 단지들 아예 내 집 마련 버킷리스트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칫 잘못 선택을 했다가는 그냥 멸망각, 내가 산 집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집값 추이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은 지금 부동산 시황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경계감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 자녀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해법은 분양 단가를 내리는 거죠. 할인 분양하는 겁니다. 근데 건설사 입장에선 수지타산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절대 분양가 마지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서 더 이상 무주택자들을 위한 분양은 접은 지 오래고 1차 분양 이후에 빠르게 선착순 무순위로 돌변해서 다주택자들이 모여들 수 있는 풀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선수들 중에 선수들인데 아마 내년도 부동산 집값이 빠개질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는 것,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후려쳐서 퇴로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그 비상구마저도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당장 이문 아이파크자이 같은 것도 무순위가 제대로 털리지 않는 얼어붙은 눈이 되는 거죠. 밤새 내린 눈이 나무에 쌓여도 이게 얼어버리면 발로 툭 차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걸쳐 있어서 잘 안 털립니다. 지금 집값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어설프게 집값 추락이라는 사선에 걸쳐 있는 집값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1월부터는 정말 영끌들도 던지기 시작을 할 거고 다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현장에선 다주택자들 아주 아우성입니다. 예전처럼 차분하게 기다릴 수 없는 새로운 부동산 판도가 펼쳐질 걸 예감하고 있는 분위기죠. 이건 비단 서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기도 역시도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그 갭을 확실하게 두고 나오는 단지들 간의 청약 성패는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파주 운정 신도시 힐스테이트 운정 685세대 모집에 605명이 지원을 했고 당첨 가점도 최저가 26점, 최고가 59점에 그쳤습니다. 이건 서울 분양단지하고 똑같은 추세죠. 그러니까 계약률에서 해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파주 운정에서 분양했던 우미림 파크힐스 본청약 119세대 모집에 5,25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가점이 여기는 최저 57점, 최고 68점으로 나왔네요. 상대적으로 같은 동네지만 분양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한 곳은 8억대, 다른 곳은 5억대. 그러니 누가 8억대 아파트를 같은 동네 신축에서 굳이 잡으려 하겠습니까? 파주가 강남이 될 수도 없는 거고 호재라는 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거 도대체 답이 도저히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택 쪽 쌍용더 플래티넘 1263세대 모집에 이건 1080명이 지원을 해서 미달이 났고요. 지금 경기권 신축이 얼마나 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죠. 분양가가 조금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30평대가 거의 5억대에 나왔죠. 1년 전보다 확실히 1억 정도가 오른 가격. 동시에 같은 평택에서 분양한 중흥 S클래스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태 1879세대 모집에 340명만이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요즘 분양도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도 역시 5억 2천에 나왔는데 1억이 오른 수익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수위도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매매 시장은 거래가 미비하지만 가끔 나오는 거래 내역은 3억 이상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제대로 유지할 만한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성 쪽 거의 분양 자체가 박살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 경남, 아너스빌 970세대 모집에 58명이 지원을 했죠.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지표가 될 거고요. 여기 분양가도 그냥 착하지만은 않은 4억 5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순으로 간다면 이후 대규모 해약 사태 불을 보듯 뻔하고요. 이렇게 지금 매매 시장의 약세 현상 그대로 분양 시장이 답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흑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집값 추이가 상승 쪽으로 말머리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분양은 거의 무지막지하게 12월 밀어내기 분양 물량 중에도 엄청난 기사로 터져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10월까지만 해도 미분양 주택 증가수가 갑자기 쑥 하고 올라오는 지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 집 자체가 부실 채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주변 시세는 거의 떡락을 해버리고 기껏 신축으로서의 자존심만 지키고 있는 와중에 그 집에 박아놓은 자금들이 이후에 이자라는 엄청난 반격을 가해 올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던 사업장 22개, 19,800세대,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여차하면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에 환급, 이행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거의 2만 세대가 대규모 계약 취소를 하는 해약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정상적인 분양을 마친 이문 아이파크 같은 것도 중도 포기자들로 인한 해약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경기권 아파트들 역시 분양 성적이 미진해서 이후 대규모 해약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가 흔들리는 모습, 거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혼조세를 보일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빚이고 채무고 가계부채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NPL, 금융권에서 넘어온 개인 부실 채권들, 주로 공매 형태로 캠코로 넘어오는 물건들이 거의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21년까지 183가구에 불과했는데 작년 400가구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이건 캠코 쪽으로 이동한 경매, 즉 공매로 처리된 아파트들이고, 은행이 직접 매각을 시도한, 그러니까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를 못하니까 유동화 전문 회사에다가 매각을 해서 불태워버리는 건데,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마 그 양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2금융권을 물고 있는 집들이라서 사정은 더욱 심각한 거고, 은행이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지 기본 원금까지는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매각을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년 2024년도가 집값 상승의 대전환점이라고 말한다는 건 희망 고문일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을 호구 멱살 잡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너무도 심각하게 부동산 시장 판사리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파트 팔이하기 위해서 그것도 급금매로도 팔리지 않으니 기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혹하다 훅 갈 수 있는 상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서울에서 나온 충격적인 무순이 또 있죠. 여기 민간 분양도 아닌 공공분양, 바로 답심리 아르테폴에 121세대 중에 54세대가 무순위로 나왔어요. 아니, 서울에서 나온 공공분양 아파트인데 왜 무순위로 나오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공공분양 가격대가 저렴할 수 있는 건데 막상 분양가 뜯어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어떻게 공공분양의 5구제곱이 9억을 넘어갑니까? 그리고 84제곱 11억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물론 요즘 14억이 넘어가는 민간 분양 아파트보단 저렴하게 보이지만 주변 시세를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답심리 파크자이가 30평대 11억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냥 공공분양이라 해도 시세와 분양가가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 그러니 여기 당첨된 사람들 50% 가까이가 계약서를 찍고 나오죠. 그냥 계약 취소 버튼 서둘러 누르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주택이라 해서 들어갔다가는 고금리 제대로 물리겠다는 생각도 들겠고요. 최초로 분양을 했을 당시 88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최고 경쟁률 129대 1을 찍었을 정도로 핫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휙 하고 돌변을 하다 보니까 여기 당첨권 들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이 생긴 거죠.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체감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백기 들고 청약통장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인생은 날릴 수 없다는 급박한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도 과감하게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 웬만한 서울 신축 아파트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도 역세권이라는 입지를 가졌어도 이렇게 계약 취소가 나오는 대이변이 발생을 한다는 것, 바로 2024년 집값이 어떤 궤적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내년에 아주 좋은 골든타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건설사들이 미분양의 악몽 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분양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수렁에 빠지면서 대규모 해약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악성 미분양이라는 장기 표류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매매 시장의 약세 현상은 기존 집에 대한 자금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부터 던지는 현상, 그러니까 영끌들도 털고 나오려는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 아주 크겠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는 대세 하락장을 넘어서 폭락 양상이 장기화되는 분위기로 세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2024년도 대박만 터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